안녕하십니까. 축산지 가축 육종학을 담당한 윤용고입니다. 우선 오늘은 처음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 축산지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한 특성,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 건지 그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과목은 원래 축산기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5과목을 공부를 하십니다. 가축 육종학, 그다음에 이제 가축 번식 생리학, 사양학, 사료 작물학, 초지학, 그다음에 축산 경영 및 축산물 가공학, 이렇게 5과목을 이제 시험을 보시고, 축산기사를 따신 분들 혹은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이제 가산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기사 혹은 산업기사를 따신 분들은 가산점이 만점에 이제 5% 정도 가산점이 있는 거고, 기능사를 따신 분들은 이제 3%의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가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축산지 공무원을 하시려면 일단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전공자와 이제 비전공자 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예비 시험으로 기사나 산업기사 정도를 시험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과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우리가 2가지 과목을 보는데, 하나는 가축 육종학과 가축 사양학입니다. 그런데 이 가축 번식 생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육종학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 육종학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유전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십니다. 두 번째 유전학 다음에 이제 번식학 문제가 간혹 20문제 중에 1 내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도수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번식학도 유전학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번식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번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유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육종에 대한 개념입니다. 육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축종부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용어 정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에서는 용어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건 많이 들었던 거고 공부했던 거고 어느 용어가 중요하고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본 시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지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는 이 과목을 배운 학생들은 최소한 이거는 알고 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은 출제 과목이 문제가 항상 몇 년 동안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물론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든 문제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들이 학년 구분 없이 반드시 이거 외우고 나가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용어 정리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출 문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푸시게 되는데, 이 기출 문제가 사실 이전에 출제된 문제라고 해서 다음에 안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앞을 내다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023년도 대비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5를 빼면 한 2018년도 문제, 여기를
좌우로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향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온 문제를 올해 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 내외의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직 공무원의 예를 든 겁니다. 축산직 공무원 경우에는 보통 5년 내외의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별로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3년 내지 5년 내의 문제가 자격증에서도 반복되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격증은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 시험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60점 이상이 되면 과락이 없으면 절대평가죠. 다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의 성격이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게 상대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합격점이 몇 점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시험 본 수험생들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합격점을 83점, 85점으로 보겠다. 우리 축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85점, 여기서 뭐 90점 이 사이에서 합격점이 이제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런데, 그 해에 정말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90점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절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우리는 이게 기본적인 것, 기본 용어만 알고 시험을 봐도 일정 수준이 되면 합격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용어는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신 경향, 그런 쪽 문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혹은 최신에 나아가고 있는 방향, 학문적인 방향, 또 산업적인 동향,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만 보시기에는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선택한 교재는 지금 부민문화에서 나온 그 축산 기사, 산업기사 문제집이죠.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서 한 군데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기사의 기준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다 파악을 했다고 하면 기사 합격에 대한 기준점이 생긴 거고, 공무원에 대한 기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기본 교재를 다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예상 문제 할 때에 보통 가축 육종학도 그렇지만 사양학도 그렇고 참고 문헌이 한 10권 정도 여러분들 책을 더 보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제가 10권을 더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교재를 우리가 학습하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전공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택한 교재, 주 교재 이외의 문제가 나가도 그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은 살짝 문제를 바꿔놓으면 그때는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본 교재예요. 기본 교재하고 기본 이론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기출문제, 예상 문제를 풀으셔야 그게 나중에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예상 문제잖아요. 제가 문제를 그대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상 문제에서 한 문장에서 사실 실제적인 문제가 30%의 문장을 내가 따왔다 그래도 그건 굉장히 큰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대로 문장이 나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가축 사양학이 있어요. 이 가축 사양학이 사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저 육종학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세대가 이어져야 육종이 가능하잖아요. 그 대에서는 육종이 가능하지 않지요. 1대든 2대든 3대든 세대가 이어진 다음에 육종 여부를 우리가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양을 모르면 또 육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육종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주로 육종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가 환경 조건입니다. 근데 그 환경 조건 중에 사양 조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양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육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양학도 실질적으로 육종학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사양 파트는 사실 가축 사양이란 과목은 이 과목 전체 다를 포함합니다. 시험 문제가 다 나옵니다. 육종 문제도 나오고 번식 문제도 나오고 사료작물 초지 나오고 가공, 경영 다 나옵니다. 사양학이 가장 넓은 문제이긴 하지만 육종에서는 뭐만 보시냐 하면 축종별 사양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십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돼지, 소, 닭, 돼지, 닭이 이제 기본 축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양 이론을 잘 알고 계셔야 환경 조건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양학도 여러분들 여기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작물학과 초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대학에서 사료작물학 초지학 가르치는 대학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립대에서 조금 가르칠까 외에는 이 과목이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료작물학과 초지학은 기사든 산업기사든 혹은 기능사든 저 기본 과목입니다. 사실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 과목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 그 축산지 공무원 보시려면 이 두 과목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많이 수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틀리시는 분과 합격점 여부의 관점이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경영학, 가공학, 여기도 이제 전체 20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전체 20문제라면 가축 육종학인 경우에는 유전학이 한 20%, 그 다음에 번식이 10%, 70%가 육종입니다. 축종별 육종을 물어봅니다. 가축 사양학이라면 이 사양 자체가 70%, 나머지가 각각 5% 정도씩 잡으시면 그 분배를 고르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이거는 육종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여기서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예상 문제를 풀더라도,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나눠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는 출제자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 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출제하시는 분의 이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각 전공하신 이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은 전공의 교수님들이 복수로 모이십니다. 2분 이상이 모여서 각각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종학 20문제 그러면 각각 20문제씩 출제를 하십니다. 물론 이게 다른 그 해에 따라 다르게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문제씩 출제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합니다. 다 풀어보십니다.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적당한 문제들을 이제 공통 문제들을 20문제를 추려내시죠. 추려내시는데 본인이 출제한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공통으로 추려내다 보면. 그럼 이 출제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정해지면 여기에 참고 문헌, 정답에 대한 참고 문헌을 우리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냈는데 1번 문제의 답은 1번이고 이 답은 교재, 어떠한 교재, 몇 페이지에 이게 쓰여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우리가 뭐로 생각하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잡지도 있을 수도 있고 신문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교재는 대학 교재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재
아니면 대학 교재에 준하는 그러한 교재를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되고, 끝에 무슨 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교재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참고문헌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보시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의 고충이 하나가 이제 저작권 문제예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뭐 문장이 몇 퍼센트 이상이 겹친다 그러면 그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피해가기 위해서 살짝 이제 문장을 고치는 경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떤 교재를 보면 수치가 뭐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자연 돌연변이 유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느 교재 보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 자연 돌연변이 유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재 어느 한 교재, 부교재를 딱 선택하시기보다는, 만약 교재를 선택하신다면 최소한 2권 이상 선택하셔서 이거 대비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중에 기본 이론 나가다 보면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앞장에는 이렇게 나오고 뒷장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수험생 질문이 저한테 올라옵니다. 이거 같은 교재에 두 개가 다르게 쓰여 있는데요, 어느 게 맞나요? 그러면 사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축산기세에 빈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빈출로 나오는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교재 본 사람은, A라는 교재를 본 사람은 아닌데요, 답이 이렇게 쓰여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B 교재 본 사람은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점을 잡을 때는 부교재를 2개 이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문제를 택하시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제일 좋은 것은 기출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찾아봐서 이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나올 확률보다는 안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러한 기사 문제, 산업기사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 기출문제 어느 정도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방향론이 어느 쪽으로 물어봤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전혀 새로운 학문적인 그런 학설이 나왔느냐,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6종학이라고 하지만 6종 중에서도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다 틀리실 거잖아요. 뭐 돼지 6종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돼지 6종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내가 전공한 파트를 탁 내버리면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이 박사학위 때 공부하신 내용이면 일반 수험생이 그거 해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나 자격증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 타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거든요. 만약에 그 문제가, 내신 문제가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 6종학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기본 교재 열심히 하시고, 용어 정리 특히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 들으신 다음에 기출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실전 연습은 예상 문제 가서 합니다. 예상 문제 가서 다양한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 나가기 전까지는 이미 형성된 문제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예상 문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이제 일선에 가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축산직 공무원이 되시면 하시는 일이 이제 축산
축산과로 가십니다. 축산과로 가시면 일반적으로 축산 행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 조건, 특히 축산 산업에 대한 허가, 요새는 소돼지 다 그냥 키울 수가 없거든요. 다 관청에서 허가를 받고 두수 허가 받고, 특히 이제 그 젖소 같은 경우에는 커터제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내가 커터를 사지 않으면 못 사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축산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 하고, 특히 요새 그 방역 문제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도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거 오면 그 담당 업무가 이제 축산과지요.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앞으로 오는 질병이 많아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축산직 공무원들이, 물론 방역단도 있습니다. 방역단도 있는데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축산으로 끝나지 않고 곧 식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육종학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